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력은 기본, 신뢰는 근본 두 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삼으면서 PM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살대 언니 이유소입니다. 네, 저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PM 안에서 승리하기라는 주제로 저의 PM 스토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PM을 만나기 전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13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그렇게 지도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나와서 이 생활을 해보니. 그런데 그렇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곳이라는 곳에서도 저에게는 해소되지 않는 한 가지, 아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데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의 월급으로 이 두 아이를 양육하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데 혼자서 버는 월급으로는 그렇게 풍요롭지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저 혼자 일을 하는데 아이가 아프면 직장 눈치를 보면서 조퇴를 해야 하고 간신히 한 아이가 낫고 나면 또 아이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또 거기에서 또 눈치를 봐야 하고 이번엔 누구한테 봐달라고 할까 막 그 고민을 하느라고 정말 밤새 울면서 이렇게 양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굉장히 상업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연출된 사진입니다. 제가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생계를 꾸려가다 보니 교사 월급으로는 풍족하지 않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돈 들어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버틸 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서 고학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을 엄마한테 요청을 했을 때 내가 이거를 다 완벽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절대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낮에는 학교에서 일을 했고 밤에는 이제 육아가 끝나면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 블로그 활동을 해서 부수입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제가 그렇게 활동했던 사진이에요.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협찬 상품을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리뷰를 자세히 써줍니다. 그러면 협찬해주는 곳에서 저에게 원고료를 주고 원고료로 하나의 수익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협찬이 다 끝났으면 값 나가는 물건을 다시 되팝니다. 그러면 그 돈을 또 다른 수입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블로그를 했던 굉장히 수많은 포스팅들이 존재를 하고 이것은 저의 교사 월급 플러스 또 하나의 소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저의 바람은 정말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아플 때 누구 눈치 받지 않고 직장에 막 걱정 없이 이 아이들만 오히려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게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일하는 가치만큼 월급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학교에서 일을 할 때 허투루 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고 하루 종일 정말 종종거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렇게 떡실싱할 정도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육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일하는 만큼 똑같은 월급 말고 내가 일하는 만큼 더 받았으면 좋겠다. 상여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학교는 그렇지 않죠. 그냥 내가 일을 많이 하건 일을 적게 하건 월급날이 되면 똑같은 월급이 호봉에 맞게 들어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움이 많았었고요. 세 번째는 제가 그렇게 학교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면서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병이 났고 병휴직을 3개월 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병휴직은 저 스스로 병휴직을 냈을 때는 무급입니다.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그 무급 기간 동안 수입이 없어졌고 당연히 많이 쉬어야 된다고 이제 그런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포스팅 이런 거 일절하지 않고 그냥 내 몸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몸은 너무 편한데 마음이 단 1초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니 수입원이 단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생계가 막막하다는 표현을 너무 절감했던 그런 시기였고, 아, 내가 아프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3달 동안 다행히 그동안에 밤낮 저의 건강과 시간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던 그 블로그로 인한 그 부수입으로 생활을 했고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정말 크게 한 번 있었는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동료 교사들과 첫째 아이만 데리고 이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여행을 가자 이런 말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비를 마련하기가 너무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여행을 한 번 안 가면 내가 편하게 몇 달을 살 수가 있는데 그 경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싶은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저희 첫째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겠다고 하고 나서 정말 더 잠을 쪼개가면서 이제 그 경비를 조금씩 모아서 아이가 1학년 겨울방학 때 동남아로 3박 4일 동안 여행을 다녀옵니다. 신나게 보내고 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정말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이 같이 간 동료교사의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저거 해보고 싶어, 스노클링 저걸로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료교사들은 단일의 망설임도 없이 오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 얼마 남았지? 이 생각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건 파인애플을 줄 수 있는데 다른 거, 조금 싼 거 이런 거를 아이를 살살 달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너무 크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겨울방학이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연히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FM 저희 친언니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다단계 빨리 말려야겠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빨리 말려야겠다 그 생각에 그날부터 밤낮 계속 그 다단계가 뭔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언니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뭔지를 엄청 제가 파고 헤쳤습니다. 왜냐하면 언니는 굉장히 이론적인 사람이라 제가 보통 말빨로는 당연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니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제가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정말 며칠 동안 조사를 하는데 그러다가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 시간 활용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주겠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돈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파서 저는 돈이 없어봤죠. 3개월 딱 수입이 멈춰봤는데 정말 내가 아픈데도 돈이 나온다? 내가 만들어 놓은 멤버십만 있으면 이런 일이 세상에 있어? 그럼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니 나 이거 할래?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랬더니 언니가 아니다 넌 하지 마라. 내가 해보고 대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 회사를 다 알고 있는 언니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미 너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크게 봐버렸고 다시 재고에 이어지는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을 끝나고 바로 교감 선생님께 가서 저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이니까 그 안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고 교감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이유도 듣지 않고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내 인생인데 네가 왜 안 된다고 그래, 내가 그만두겠다는데 이렇게 하고 또 갔습니다. 또 안 된다고 몇 번을 거절을 당하고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께서 마지못해서 그럼 6개월만 해보고 쉬고 돌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6개월이면 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6개월은 조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혹시 6개월 동안 뭐가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는다면 나한테는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인데 도저히 그 시간을 그냥 흐지부지 보내고 돌아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플랜 B는 없다. 내가 돌아갈 곳을 아예 여지를 없애버리고 그냥 와서 내가 여기에서 올인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우연면직을 하고 학교를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멋있게 나왔는데 정말 멋있게 나왔고 그러면 가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못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우선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도 다 정해져 있고 내가 출근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규칙적으로 돌아가던 생활이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의 자율이 있는데 이 시간을 내가 정말 자유롭게 보내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시간 관리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팔면 안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안 파는데 어떻게 돈이 돼?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PM 제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침에 나와서 팔러 다닙니다. 네, 웃으시겠지만 저는 절박했습니다. 열심히 팔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팔았고 대신에 사주세요 말을 못하니까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먹어보고 좋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헛돈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구나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교육 안에서 이미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많은 선배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것들을 코칭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팔려서는 끝도 없겠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바꿔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감을 잡아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제가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검정색 밤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미팅을 마치고 그 미팅을 당연히 실패를 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속도가 혼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 그 전에 이미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차는 제가 학교에서 나오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고로 차를 샀던 건데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쌌으니까. 그래서 이 차가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로 고속도로 옆을 계속 붙는데 계속 차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죽음의 그 공포를 느끼면서 간신히 옆에 딱 붙는 순간 차가 시동이 꺼졌어요. 네, 정말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김예란 사장님께서 차는 공짜로 차는 차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공짜가 뭐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차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오자마자 카 프로그램을 다시 펼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차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공부하면서 내가 새 차를 마련하기 위한 목표를 잡고 사업을 더 감을 잡아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슬기롭게 나와서 엉망진창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미팅이 잘 돼서 왔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미팅도 안 됐고 차는 고장났고 돈은 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 아이들 엄마를 기다리다가 둘이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거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사업을 못했는데 잘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달가이예요. 어달가이가 뭐냐면 어르고 달래고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이거를 정말 잘 열심히 했더니 잘하게 되더라고요. PM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달리 굉장히 생체 반응률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 놀라기도 하고 막 되게 무섭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PM이 이제 유명해지니까 좋아 이렇게 느끼지만 당시에 저는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몸에서 이상한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저에게 막 전화를 해서 그럼 저 컴플레인을 엄청 하셨죠. 그러면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어르고 달래야 돼요. 이게 이래서 이래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사람의 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런 제품을 만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자연스럽게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했고 그거를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 STP가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전달도 못했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기본에 정말 충실해서 고객 관리만 잘했더니 이분들이 아휴 참 애쓴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십 2바퀴가 돌아갔을 때 우리가 오토십이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지 않습니까? 2바퀴 돌아갔을 때 고객분들이 그때에서 많은 분들을 소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이 구성이 되기 시작했고 IMM 어떤 분들은 뭐 하루만 해도 가고 3일만 해도 간다는데 뭐 PT를 한 달만 해도 가더만요 요즘엔. 저는 전혀 그렇지 못했고요. 정말 어렵게 IMM을 달성이 되었고 IMM이 되니까 저랑 사업하겠다.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하나보다.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제가 IMM 됐던 것보다 빠르게 PT가 되고 SP가 되고 이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했던 그 결과들은 PM이 정말 강력하게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아이 3박 4일 그 여행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경비를 마련하라고 아둥바둥 했었는데요. 그 이후는 다행히 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에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1년에 기본 2번으로 유럽 여행을 보내줍니다. 유럽 여행을 가는데 제가 플랜을 짜고 숙박 잡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PM 코리아에서 제공해주는 정말 좋은 호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꿈의 여행지를 다 선별해서 주니까 저는 그냥 가서 즐기다가 정말 오기만 하면 그런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30주년 행사 때 이렇게 참 운 좋게도 대한민국 국기를 들고 입장도 해봤고요. 롤프 소르고 회장님을 직접 대면하기는 힘들고 대면을 하더라도 사진 찍으려면 줄을 막 서야 되잖아요. 잘리고. 그런데 PT 인정식에 갔더니 그냥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같이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사진은 정말 제 삶에 엄청 강력한 변화의 모습인데요. 제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을 때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차 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PM에서 제공해주는 PM 카를 받아서 저희 언니차, 동생차, 제차 이렇게 거의 지금은 PM카가 세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오기 전에 아이들과 대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일 싸니까, 대학교 근처가 싸니까 원룸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발 화장실만이라도 분리되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그게 1차 소망이었는데 다 운 좋게 분리되어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첫째가 이제 방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방을 해주고 싶은데 방이 있는 곳으로 다시 이사를 가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PM 사업을 그래도 잘 못했지만 열심히 했더니 이사를 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각자의 방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집으로 이사도 하고 이사한 첫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정리도 안 되어 있는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게 PM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에게 굉장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빠르게 실패가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제 고객 관리만 하고 뭐 조직 관리를 해본 적은 없었잖아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렇게 레이크가 이탈이 되고 한 방을 원하는 사업자분들 그분들이 떠나고 이러면서 저 레이크가 스르르 무너지면서 수익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왜 이럴까 화가 나고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원망이 되고 그러면서 그만할까 의욕이 저하되고 이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왔는데 제가 계속 그러고 있었더니 아무것도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계속 땅굴로만 들어갈 뿐이지.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그만 PM 하고 싶어? 학교로 다시 돌아갈래?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PM을 그만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는 죽어도 다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레벨가 이탈이 되고 내가 이 조직 관리가 잘 안 되었을까? 이거를 이제 저로 방향을 돌려서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많이 부족했다. 고객 관리는 잘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내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가 이 계기를 통해서 더 성장하라는 뭔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챙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어느 누가 와더라도 PM에 대해서 100을 물어보면 1000%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공부를 하고 나가서 또 깨지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저의 PM의 사업의 근간은 실력은 기본이다. 그리고 신뢰는 근본이다. 이러한 게 나왔고요. 그리고 저의 PM을 하는 신념은 옳은 길로 바른 인성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읽어놓은 걸로 내 소중한 가족들이 먹고 살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바르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장인데 모든 실패건 좋은 것들이면 다 나에게는 행복한 성장이다. 그리고 이 행복으로 이루어진 성장으로 이루어진 나의 이 성공이 짧게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성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PM의 신념은 행복한 성장, 오랜 기간 성공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항상 마음에 염두를 해두고 PM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한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엄청 나와서 핫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꺾이지 않는 마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안 꺾여?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꺾이는데 여기 오늘 비 와야 되는데 아침에 안개도 많이 끼고 먼지도 많고 오늘 다시 와야지 꺾여서 안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 다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꺾이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꺾였지만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 너무 꺾여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엄청 큰 슬럼프가 왔을 때 정말 지금 돌아보면 잘했다. 너 그건 진짜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꺾였지만 계속 고객 관리를 했고 사업자들과 미팅을 했고 고객 관리 연락이 오면 연락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목이 최악에서 최고를 보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PM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너무나 풍족하게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좋았어. 그렇지만 엄청 큰 슬럼프가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제가 병원에 이제 검진을 잡아놓고 나를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추석을 앞두고 엄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엄청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4년도 작년 8월 말까지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언니 동생과 함께 엄마 병간호를 했어요. 사업을 제대로 하지는 잘 못했습니다, 사실. 하지만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제 SNS에 올렸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오전 8시 4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 엄마 병실에서 서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보는데 출근하라고 차들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나는 학교에 있었으면 출근을 해야 되고 우리 엄마는 혼자 병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 곁에서 이 시간에 출근하는 시간에 남들 다 출근하겠다 아동가정 하는 시간에 마음 편하게 엄마랑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 이렇게 어떻게 돈이 없어서 어떻게 생활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엄마 간호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PM의 가치를 너무나 크게 더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제품력이 하면 이제 제품이 일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수많은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너무 좋아지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좋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처음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안내문에 모든 환자는 건강기능식품과 이런 것들을 절대 금합니다라고 그걸 보자마자 PM을 딱 드시지 않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존중해줬고 그냥 옆에서 계속 이렇게 케어만 해드렸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데 엄마는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엄마가 참지 못해서 PM 지수를 다시 달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괜찮겠어 이렇게 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이제 부리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엄마가 태어나실 당시의 모습인데 네, 이렇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이렇게 너무나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분명 일도 잘 하지 못했고 조금 되는가 싶더니 다시 슬럼프가 왔고 그랬지만 또 그 안에서 정말 대단한 PM의 가치를 다시 느끼면서 저는 지금 다시 제 도약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미팅도 하고요. 공부도 또 열심히 하고 팀 중 미팅을 통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육도 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누구는 애기가 어려서 못해요 라고 합니다. 난 애가 둘이고 애가 셋이나 못해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아이가 어렵기 때문에 해야 했고 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더 해야 했던 PM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이야기를 했을 때 당당하게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는 것이 저는 부모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이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어느 분들이 교사 아깝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많이 물으시는데 단 하나도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또다시 제가 그 상황이 되면 반드시 다시 저는 이 PM 사업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도 저와 같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둘째 아이는 성인이 돼서 가입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리크루팅이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첫째 아이는 아직 조금 아직 리크루팅이 되지 않아요. 제가 GPT가 되고 PPT가 되면 이 아이는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이들과 저는 매년 새해 12시가 땡하면 그 한 해의 주제곡을 정해놓고 같이 셋이 나란히 앉아서 박수를 치면서 그 노래를 떼창을 합니다. 이번에도 한 노래를 선택을 했고요. 제가 그 노래를 가사가 너무 좋아서